자, 이번 시간에는 앞전에 이제 좀 리뷰를 좀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배터리는 체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타입들 저가형의 체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케이스화 시켜서 고급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쓰던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잔량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배터리의 구조나 형태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 앞에 핀이 있었잖아요. 요 바깥에 있는 전원은 이 바깥에 있는 단자는 전원을 가해주기 위한 충전하거나 아니면 이 충전된 전원을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단자였었고, 밑에 있는 요 조그마한 핀들은 이제 요 셀이 하나씩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셀 단위로 확인을 해야 한다. 왜냐면 이 예를 들어서 6개의 셀이 있으면 이 중에 각각의 셀이 다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가 전압이 떨어져 있거나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하나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분해해서 짜맞추기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요. 물론 그거를 쪼개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깝잖아요. 나머지가 또 살아있는데 하나 죽어서 전체를 버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아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 배터리의 원리나 이런 걸 아는 분은 이제 사실 이제 분해시켜서 이제 셀만 띄어다가 조립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체커기를 가지고 확인할 때는 요 각각의 셀의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셀당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 체커기는 해당하는 셀들이 얼마나 전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핀이 이제 그 배터리의 셀의 그 개수에 따라서 이 꽂는 순서가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극성이 있어요. 그 극성을 꼭 맞춰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방향성이 있어서 딱 꽂으면 좋긴 한데, 잘 나와 있는 요 충전기나 그 다음에 이제 체커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맞게 이제 딱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만들어서 나오는데, 싼 것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가 잘 구분이 안 돼요. 반드시 이 뒷면이나 측면에 극성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해서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꽂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기준이에요. 요 빨간 주시로 표현한 게 사실은 이제 플러스 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밑에부터 이제 순서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과 검정색을 봤을 때 이제 검정색 기준, 그래서 요 체커기에 마이너스 쪽의 기준으로 해서 꽂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얘도 지금 써 있잖아요. 이건 저가형인데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각각 채널당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각각의 셀당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첫 번째 셀은 몇 볼트, 두 번째 셀은 몇 볼트,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보여줘요. 한 번에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고요. 근데 어떤 체커기들은 이제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셀 얼마, 두 번째 셀 몇 볼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안에 부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요. 얘가 좋은 거는, 저가형이면서도 좋은 거는 결국은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상시 저기다 꽂아놔도 돼요. 여기다가 상시 꽂아놔도 사용할 때 꽂아놓으면 사용한 전압이 어느 특정한 전압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얘가 이제 소리가 나서 배터리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드론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500m 뭐 100m 이렇게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꽂는다 해도 근접해 있을 때는 알게 되지만 드론이 멀리 있을 때는 뭐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은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아까 이 조종기 있죠. 이 조종기, 이 조종기의 요 수신단에다가 얘하고 통신을 해서 배터리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얘한테 이제 보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조종기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조종기를 볼 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바로 요 수신단에 있는 시스템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요 조종기에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배터리가 다 떨어지거나 그러면 얘한테 진동을 보내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기가 상당히 기능이 많잖아요. 저거를 하나하나 다 배우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에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이 자체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조그만 모듈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 붙여야 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체크하는 모듈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꽂아서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 조종기한테 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많은 기능들을 우리가 다 써봐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말만 들어도 사실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 아는 거지 어떻게 그걸 세팅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뭐 한번 안 해보면 잘 모르죠. 어쨌거나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 체커기에 보면 옆에 여기 그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책에는 글자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 그죠? 여기 보면 배터리 종류가 써 있어요. 리튬 이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리튬, 리카디움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배터리들이 종류가 다 있다는 거죠. 웬만한 건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측정 범위는 하나만 측정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컴퓨터 조종기의 조종 방법을 좀 보자.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모드 2를 쓰기 때문에 모드 2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책에는 편집이 얘하고 책이 편집이 좀 달라서 책을 좀 기점으로 봐야 돼요. 기체를 상승하고 하강한다. 이거는 편집을 할 때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화살표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직접 그리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요 드론을 상승을 하거나 이제 하강을 하는 밑으로 그거는 뭐다? 스루툴이라고 하는 애가 결정을 하게 되더라. 스루툴은 이쪽에 조종기를 보면 어떤 애? 얘가 이제 상하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드론이 상하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뭐냐면 이제 러더인 거죠. 러더는 아이고 러더는 아이고 네. 자, 러더는 이제 요 화살표 방향에서 이제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에 있었죠. 우리가 러더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러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이에요. 회전. 이게 이제 정방향이긴 한데 얘가 이렇게 회전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회전할 거냐.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 쪽, 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러더다. 그래서 이 기준을 이제 잘못 잡으면 드론의 방향 조종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면을 봐야, 정면을 본 상태에서 드론을 앞으로 밀면 당연히 앞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을 내가 잘못 잡아서 정방향이 아니고 약간 틀어졌어요. 한 15도나 왼쪽 오른쪽으로 틀어지면 당연히 드론을 앞으로 밀게 되면 쭉 일직선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좌측 방향으로 가거나 우측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러더가 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러더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러더 방향을 조정을 해야 한다. 그때는 뭐다? 요 수평인 방향으로 러더를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해봐야 사실은 느낌을 알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그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쪽은 러더, 이쪽은 그 스로틀, 이런 용어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하는 역할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 비행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체를 전체를 전진 후진 비행을 하기 위한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다. 아까 얘기했죠.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전진하면서 상승하거나 하강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냥 유지시키면 전진시키면 앞으로 쭉 갈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는 개념은 잘 기억을 하시면 뭐예요? 얘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하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쪽이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오른쪽에 요 스틱에 있고요. 방향은 전진 방향과 이제 후진 방향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드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거나 하게 되는데 혹은 전진하거나 정 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그 역할을 한다. 근데 일반적인 거는 이제 전진 방향인 거죠. 이렇게 전진 방향.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하는 거는 요 엘리베이터하고 뭐하고 짬뽕 돼야 돼요? 요 엘리베이터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상승 하강을 하는 스로틀하고 같이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스로틀 플러스 그 다음에 러더 엘리베이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두 개가 짬뽕이 됐다. 두 개를 같이 조절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스틱에 각각의 하나하나만 조절하는 거는 또 쉬워요. 근데 이제부터는 두 개의 스틱을 동시에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하고 스로틀을 같이 쭉 미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드론이 앞으로 가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조종기 엘리베이터를 앞으로 밀면서 스로틀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하강을 해가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되더라. 이게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가 잘 되지만, 그러면 비행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비행기 입장과 뭐다? 드론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비행기는 프로펠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날개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항공기가 후진을 한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앞으로만 가요, 비행기는. 근데 드론은 후진도 해요. 후진도 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요 조종기, 엘리베이터나 스틱, 트로틀 두 개가 짬뽕 돼서 움직이는 거를 다 조정해 볼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항공기는 그렇지 않다, 그죠? 항공기는 전진만 해요. 그래서 전진하는 방향에서 하강을 하거나 상승을 해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러더를 쳐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항공기는. 그죠? 왜? 제자리에 항공기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개를 틀어서 계속 활공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얘는 정지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러더가 항공기에는 러더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항공기 입장과 드론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에일러론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스틱 중에 방향이 이번에는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이 돼 있죠. 여기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엘리베이터는 이제 요 방향이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에일러론은 이 방향이에요. 스틱을 내가 움직였을 때 왼쪽 오른쪽이다. 근데 얘는 바로 항공기가, 드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어요, 방향을. 항공기는 안 되죠. 항공기가 있으면 얘가 바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날개를 구부려서 한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가라, 오른쪽으로 쭉 가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드론은 가능한 거죠. 드론은 떠 있는 상태에서 호버링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움직여서 갈 수 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에일러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드론 입장과 항공기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적인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드론은 다방면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이 스틱의 방향이 다 동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스틱의 방향은 이 산업용 드론이든 아니면 시중에 팔고 있는 장난감 드론이든 똑같은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난감 드론도 산업용 드론처럼 제어하기가 제어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조종기가 다 똑같다. 근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 드론 자체에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드론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드론을 조종할 때는 이 드론이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종기로 조종할 수 있는 방향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장난감 같은 경우는 싸게 만들다 보니까 센서들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종할 때 이 스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조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요즘 나오는 장난감들은 이제 많이 또 드론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조종이 거의 산업용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 경계가 이제 거의 허물어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고가인 드론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사이즈가 또 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이런 규모의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드론을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그 조종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드론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드론의 무게도 이제 그 검사 대상이나 아니면 이제 자격 조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드론의 무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페이로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드론에다가 우리가 뭔가 장착을 했을 수 있는 그 무게가 이제 페이로드예요. 이 자체 중량이 있고요. 드론의 자체 중량이 있고, 드론에다가 뭔가를 탑재를 해요.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카메라를 달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별도의 디바이스를 달아서 이 드론이 뜰 수 있는 무게가 이제 페이로드인데, 그 페이로드의 중량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드론의 또 그 성능이나 조종 방법들이 조종 조건이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그만 것들이야 뭐 그람 아니면 뭐 키로, 몇 키로 이렇게 드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5키로 이 정도 드론이 든다 그러면은 그래도 드론 사이즈가 좀 중형 사이즈가 됩니다. 조그만 것들은 몇 그램 분이 안 돼요, 들어 올리는 게. 그러니까 드론 자체의 사이즈가 적죠. 자기 자체 하중도 사실 크면은 나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고려의 대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고민을 해보면 이제 짬뽕을 하면 돼요. 짬뽕을. 근데 왼쪽 스틱과 오른쪽 스틱의 짬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방향의 각도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내가 러더를 쳤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스로틀은 이제 상하로 움직이면서 가는 거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러더를 가지고 쳤다고 칩시다. 러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루틀이 아니고 러더를 쳤어요, 여기다가. 그럼 어떤 현상이 날까요? 이거 이제 짬뽕에서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러더고요. 러더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가 두 개의 조종기로 움직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러더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조정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말이죠. 요 러더의 방향과 엘리베이터의 방향을 조절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드론이 어떤 현상이 돼요? 전진을 하면서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죠? 만약에 이 전진 방향하고 그 다음에 좌측을 틀게 되면 드론이 이렇게 드론이 이제 이렇게 있다. 앞에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 전진하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러더를 치면 이 러더의 방향도 좀 달라져야겠죠. 방향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텐데 얘가 이제 전진 방향으로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러더를 왼쪽으로 쳤을 때하고는 달라지죠.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드론이 원래 러더는 이렇게 그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라 했잖아요. 회전하는데 전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고 가면서 회전하겠죠. 가면서 이렇게 회전. 그렇겠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러더의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갔다.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전진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요게 전진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후진으로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이렇게 후진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드론이 이렇게 가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러더의 방향을 이제 이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뒤로 당겼다. 그러면 이제 드론은 이렇게 가겠죠.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드론 조정할 때 이 두 가지 스틱을 조정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아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원주 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원주 비행 쭉 이런 식으로 원주 비행을 해야 할 때, 그죠? 반대로 이렇게 움직일 때 당연히 두 개가 같이 움직여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습이 많이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가 조정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게 느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런 원주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비행할 수 있고 이렇게 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때 이 두 개의 스틱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러더하고 엘리베이터만 얘기했지만 나머지 스틱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얘가 방향을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꼭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많은 그 조정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를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나가